일관전. 일관전이란 처방, 아마 한국에서 한약을 공부하신 분들은 좀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처방은 18세기 후반 속명의 류안이란 책에서 처음 기록된 처방인데요. 안자가 들어가죠. 이게 의안을 얘기합니다. 의안집에 나온 처방은 딱 그때부터 쓰였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전세대부터 이제 쓰였던 처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속명의류안은 명의류안의 속편이란 뜻입니다. 명의류안과는 뭐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책입니다. 하지만 한국 선생님들한테는 좀 생소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처방이고 저도 또 많이 활용하는 처방이에요. 저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온병 처방, 청대 처방들을 많이 활용하게 됐는데 효과가 꽤 좋습니다. 지금은 안 그럴 텐데 저 다닐 때마다 또 이 동의보감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한의과 대학에서. 어쨌든 이 일관전이라는 처방은 이 처방 구성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좀 독특한 처방이에요. 이쪽에 보시면 천년자입니다. 이게 천년자. 천년자는 행기제죠. 간기울결을 치료하는 약이고 이제 허증에는 잘 안 쓰는 처방이죠. 약이죠. 그다음에 왼쪽에 구기자, 생지방, 당귀 모두 음을 보호하죠. 특히 구기자는 간신의 음을 보호하는 데 많이 쓰죠. 우리나라 남성들 구기자 산수유 많이 다려 먹었잖아요. 간신의 음을 보호하는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문동 사삼, 이 폐음, 위음을 보호하는 또 중요한 콤비네이션이죠. 이쪽은 다 음을 보호합니다. 물을 버주고 있죠. 이쪽은 행기시킵니다. 구기자, 생지왕, 당귀, 맹문동 사삼. 어때요? 다 촉촉한 에너지 이런 게 느껴지시나요? 이걸 보면서. 또 천년자가 막힌 걸 뚫어주는 이 두 가지 에너지. 방제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요 행기하고 보음한다라는 패턴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생소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자신이 고수가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행기와 보음은 같이 가질 않아요. 보음제를 쓰면 오히려 기가 막혀요. 또 행기제를 쓰면 이 음을 손상시켜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는 약제 구성이란 말이죠. 행기 화습은 많이 보는 패턴이죠. 많은 약들이 행기하면서 화습합니다. 후박, 진피 이런 약들이 다 행기하면서 화습하는 약들이에요. 그래서 행기제와 거습제가 결합되는 경우는 매우 많죠. 대표적으로 향사평이산, 오적산 이런 약들이 행기하면서 거습도 같이 하는 약들이에요. 그럼 일관전은 왜 이 두 가지 약을 섞었느냐? 저는 이 처방을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게 대한민국 그 중년 남성들, 40, 50대 남성들 중에 마르고 좀 음허가 깔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어요. 마른 체형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정력도 좀 떨어지고 허열이 뜨고 뭐 본인은 정력이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욕구는 생기는데 이제 힘이 없는 겁니다. 그 음허로 인한 정력이 떨어지는 건 흔히들 조루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고 여기에 위궤양, 신물, 위산역루 그리고 협륵통 이런 게 나타나는 환자들한테 씁니다. 꽤 많죠.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분들한테 이 행기화습제를 쓰잖아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소화도 잘 되고 좀 편한데 결국은 음허 증상이 더 심해지고 제일 먼저 이제 입이 마른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신물 오는 증상도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 버리는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이때 본치와 표치를 겸할 수 있는 약이 일관전입니다. 그래서 일관전이라는 말뜻 자체가 음허와 기체 이 두 가지 어울리지 않는 증을 하나로 꿰뚫어 치료한다는 의미예요. 이 일관이란 말은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자가 말하기를 증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도는 하나로서 모든 것을 꿰뚫는다. 일이관지라고 나오죠. 여기서 따온 말이에요. 일관. 그러니까 좀 잘 어울리지 않는 해법이 다른 것 같은 두 가지 증상을 하나의 해법으로 치료한다라는 뜻이 일관이에요. 일관. 이렇게 제가 자꾸 역사적 배경이나 이름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처방을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어떤 증상들을 하나로 꿰뚫었다? 이걸 기억하세요. 어떤 증상들? 음허와 기체입니다. 특히 불특정한 복통. 보통 책에는 협륵통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하이포콘드리악 페인 이렇게 쓰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환자 보시면서 협륵통을 호소하는 환자 그렇게 많이 못 봤을 거예요. 저도 이런 환자들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명백하게 다른 컨텍스트상 이게 간기울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도 있어요. 옆구리에 손만 대면 이렇게 막 싫어하고 간지러움을 많이 타고 이런 것도 이제 간기울결로 봐야 된다. 좀 환자 보면서 그렇게 납득이 잘 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좀 고민을 해보니까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게 이 단어예요. hypochondriasis. 똑같은 뜻이거든요. 옆구리 아래가 뭐 어떻다라는 뜻인데 이 뜻이 뭔지 아세요? 건강 염려증이에요. hypochondriasis.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에서 모두 좀 불특정하게 꾀병처럼 나 신장이 안 좋은 것 같아, 나 비장이 안 좋은 것 같아, 췌장에 뭐 암이 있나 봐 이렇게 계속 걱정하면서 배 옆 그 갈비뼈 아래가 아픈 걸 협늑통 혹은 하이퍼콘드리아시스라고 했던 거예요. 하이퍼콘드리아시스가 이 갈비뼈 아래가 아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예민한 사람들이 이렇게 불특정한 복통을 호소합니다. 어딘지 모르게. 그래서 간울 기체가 되면 옆구리 어디든지 옆구리란 말보다 갈비뼈 아래 어디든지 아프다 하는 것이 협늑통, 하이퍼콘드리악 페인 이렇게 해석하니까 제가 보는 환자들이 다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해서 협늑통을 해석하시는 편이 실제 환자 볼 때 맞을 거예요. 아마 지금 그렇구나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 환자 많이 보신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협늑통, 문자 그대로 협늑통이 아니라 불특정한 복통, 그리고 음어증, 거기에 신물, 속 쓰리고 신물이 넘어오고 신물이 넘어오다 보니까 인후부 불쾌감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쓰는 처방이 일관절입니다. 매해끼 인후부 불쾌감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GERD예요. 그러니까 애시드가 자꾸 넘어와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실제 가래가 없는데도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도 뭐 향사, 향이탕 이런 거 많이 쓰는데요. 바나후박탕 대표적이죠. 하지만 일관전도 아주 중요한 처방이 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일관 모를 두 개를 꿰뚫는다. 음어증, 마른 체형, 스트레스, 정력, 허혈에 위궤양, 신물, 역류, 협늑통이 동반됐을 때 쓰는 처방이에요. 이 처방 구성을 한번 보시면 생지황하고 구기자가 많이 들어가죠. 특히 구기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18g까지. 왕멘치 선생님은 생지황을 군약으로 보셨는데 저는 뭐 군약 개념을 좋아하진 않지만 구기자를 군약으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지황은 원래 많이 쓰는 약입니다. 숙주황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보음제가 훨씬 많이 들어가고 천년자는 제일 조금 들어갔죠. 그래서 보이는 것과 다르게 이쪽이 훨씬 중요한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보음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그러니까 이게 메인이에요. 그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체 스트레스가 중요한 처방이 아니다. 그래서 진단을 할 때도 환자한테서 확인해야 되는 게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입이 자주 마른 겁니다. 밤에 잘 때 입이 마르고 또 설태가 없거나 건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황리태, 백리태 이런 거 안 돼요. 기체에 백리태, 그 백박태 쓴 처방이 뭔지 아세요? 기체, 그게 소요산이에요. 소화 안 되면서 기체 증상. 요거는 고점에서 소요산과 다릅니다. 맥은 세하고 삭하거나 또 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가 포인트예요. 맥이 좀 잘 안 잡히는 거죠, 이게. 막 긴하고 이런 거는 이제 간기 울결이 더 심한 거고. 그런데 일관전을 써야 되는 사람들은 간기 울결도 있긴 하지만 그게 주증상이 아니고 현하고 세삭하는 맥이 나타나면 딱 맞춰서 쓸 수 있는 처방입니다. 이 소요산은 시오백작으로 풀어주죠. 일관전은 천련자로 풀어주죠. 근데 시오백작에 들어간 약이 뭐냐면 백출복용 감초예요. 인삼 빼고 사군자탕이죠. 그래서 비허증을 치료하는 처방이 소요산입니다. 일관전은 음어증을 치료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른 포인트가 있죠. 좌금한 처방이랑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좌금한은 황련, 오수유 두 가지 약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오수유는 따뜻하고 황련은 차단 말이에요. 근데 오수유는 1밖에 안 들어가요. 황련이 간화를, 단계신법 처방이죠. 간화를 내려주는 거예요. 황련이. 오수유는 이게 기운을 아래로 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유탕 이런 것들이 구토를 치료하죠. 그래서 역시 신불이 넘어오는 이런 증상을 치료하는 처방이 좌금한이에요. 근데 좌금한과 일관전은 중요한 차이가 음어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좌금한은 간화, 열증이 중요해요.
열증이. 그러니까 세할 필요가 없어요. 황태가 끼고 맥이 삭하고. 맥은 뭐 삭한 경우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세하지 않다.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자꾸 맥을 판단하시지 마세요. 좌금환도 위산 역류로 인한 매핵기 같은 거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화증, 열증이 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중국에서 논문을 보면 요 일관전으로 이 매핵기 증상, 인후부 불쾌감을 이제 성공적으로 치료한 논문이 있습니다. 무조건 인후부 불쾌감이라고 바나후박탕만 떠오르지 마시고요. 바나후박탕을 먹었는데 점점 더 칼칼한, 그러니까 목에 이제 더 드라이해지는 거죠. 바나가 더 드라이하게 만드는. 그래서 칼칼한 증상이 더 심해진다면 일관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위산 역류가 같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매우 재미있는 처방이죠. 일관전 처방. 이제 비교를 좀 해봤어요. 일관전, 소요산, 시오소관산. 다 간기울결을 치료하죠. 근데 시오소관산은 실증만 치료하고요. 소요산은 비허, 일관전은 음허. 이게 다른 포인트가 돼요. 일관전, 난간전, 좌금환 요 세 가지 처방도 좀 비슷한데요. 요거는 이제 실열증, 황련, 그다음에 일관전은 보음, 난간전은 좀 이름만 비슷하지 뭐 비슷한 게 많죠. 이렇게 간기울결에 의한 협력통 이건 똑같은데 주로 이 사타구니 쪽에 쓰는 처방입니다. 사타구니 속에 한응기체, 그러니까 한체강맥에 쓰는 처방이에요. 한체강맥. 한체강맥 하면 천태오약산 떠오르시죠. 근데 그건 음어가 없잖아요. 난간전은 음어가 있는 처방이고요. 음어증. 꼭 비교해야 되는 처방이 용담사간탕이죠. 용담사간탕은 정반대입니다. 습열증, 그러니까 고환통 뭐 이런 게 있더라도 습열증일 때는 용담사간탕 쪽이 맞고요. 난간전은 음허 그리고 한증. 난간전과 일관전은 처방 구성면에서 그래서 되게 비슷하죠. 방의면에서 음허를 깔고 있는데 이제 한응기체가 나타났다. 일관전은 음허를 깔고 있는데 간기울결이 나타났다. 똑같이 간기울결이긴 해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음허 환자인데 기체가 나타나는 경우에 쓸 수 있는 처방들이에요. 일관전과 난관전이. 난관전은 대신에 이 간경, 사타구니 쪽의 간경 부위에 주로 쓰는 처방이고 일관전은 인후부부터 소화기까지. 소화기 증상에 주로 쓸 수 있는 처방이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난관전은 사타구니 쪽의 간경, 협륵, 그다음에 뭐 유방 이런 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공통적인 건 이 협력통, 스트레스로 인한 협력통은 다 세 가지 처방 다 공통입니다. 제 책 내용이니까요.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다시 한번 이 처방 구성 한번 보시면서 좀 묵상을 좀 해보세요. 지식을 일방적으로 듣는 것보다 처방 구성을 보시고 왜 이렇게 입방을 했을까? 1770년대에 왜 이렇게 입방을 했을까? 왜 기존에 있던 바나후박탕이나 이런 처방이 아니라 이 처방을 만들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실제 처방 쓰는데 확실하게 도움이 될 거예요.